혹시 명품인데도 이건 안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브랜드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스톤 아일랜드, 구찌 클러치백, 몽클레어, 물론 앞선 브랜드들도 인터넷에서 놀림거리로 많이 소비되긴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브랜드는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익숙한 회색 가디건에 쭉쭉 그어져 있는 네줄이 포인트죠. 이 브랜드, 조르조 아르마니 매장 판매사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클럽 모나코 디자인을 거친 한 남자의 이름을 그대로 딴 브랜드입니다. 톰 브라운이죠. 먼저 여러분들께 톰 브라운은 어떤 브랜드인가요? 저는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원래 양아치들이 입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인식이 정말 별로였었는데요. 최근엔 완전히 최애 브랜드로 180도 인식 전환이 됐어요. 어쩌다가 공식 모델 컷을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쁘고 제가 평소에도 제일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딱 주는 핏을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희 PD님은 톰 브라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 무한도전에서 데프콘님이 지드래곤님께 이 가디건을 보고서 천 하나만 더 떼면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장면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진짜 천 하나만 더 떼면 톰 브라운과 같을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먼저 앞선 영상 속 RWB 그로그랭은 톰 브라운이 리본 매장에 들어가서 빨간색, 흰색, 파란색 그로그랭이 같이 있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4개의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옷은 톰 브라운의 상징적인 이미지죠. 그런데 사실 톰 브라운의 진정한 가치는 집착에 가까운 핏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확실히 톰 브라운의 시작을 알린 제품인 남성 수트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코디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장을 짧게 하고 셔츠 소매는 2.5cm 이상 보이도록 한다든지 가디건을 착용할 때는 위쪽 2 버튼만 잠가야 하는 등 자세한 코디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디법 존재 이유는 톰 브라운이 만들고 싶은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정체성에 깊게 연관돼 있는데요. 사실 톰 브라운은 경제학을 전공하고 배우 준비도 했다가 그 다음에 패션에도 관심을 가지는 자유분방 그 자체인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의 시작을 알린 제품이 남성 수트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남성 수트는 패션에 있어서 클래식 그 자체인데 말이죠. 이런 모순적인 결정은 어쩌다 나온 걸까요? 그건 당시 시대의 분위기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녀올 브랜드는 톰 브라운입니다. 2000년대 초는 청바지와 후드티, 일반적인 티셔츠가 완전한 주류 캐주얼로 자리매김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던 톰 브라운은 모두가 후줄근한 캐주얼 입고 다니는 모습이 오히려 틀에 박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톰 브라운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일할 때 입는 수트가 아니라 일상을 위한 수트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는데요. 그렇게 톰 브라운이 생각한 트렌디한 수트 5벌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돈도 넉넉하지 않아서 특이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이야 이제 인플루언서들도 디자인하고 일반인들도 디자인하는 시대지만 당시만 해도 디자인 전공자들만 옷을 만드는 그런 정통을 중시했거든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일종의 쇼룸으로 꾸며두고 본인이 직접 만든 트렌디한 수트를 입고 뉴욕을 돌아다닌 거예요. 직접 말이죠. 그렇게 바로 멋진 수트를 본 뉴욕 시민들이 톰 브라운의 옷을 다 원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의 비웃음만 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톰 브라운은 더 나아가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옷을 입혀서 돌아다니게 하는 등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프라다가 첫 나일론 가방을 만들었을 때처럼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톰 브라운의 수트가 점점 젊은 사람들과 셀럽들에게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지미 펠런과 데이비드 보이 같은 사람이 구매하기도 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바지도 짧고 재킷도 짧아진 과감한 시도를 한 신생 브랜드인 톰 브라운은 전통 있는 브랜드인 몽클레어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이제 진정한 명품 수트와 패션계에 정착했습니다. 그렇다면 톰 브라운의 수트는 어떤 점이 인기를 끌게 된 걸까요? 톰 브라운의 인기 비결은 디테일이었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과거의 수트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톰 브라운의 수트는 비율을 조정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톰 브라운은 유년기 시절 아버지가 매일 입던 회색 수트를 현대 유니폼으로 도전적으로 바꾸면서 미국적 감성을 전달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톰 브라운도 위기를 겪긴 했죠. 그 위기가 무엇이냐? 바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데요. 항상 값비싼 수트를 구입하던 월가 사람들이 톰 브라운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톰 브라운에도 이게 재정적 위기로 찾아온 거죠. 하지만 다행히 일본의 크로스 컴퍼니에서
지분 인수를 통해서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캐주얼 라인을 만드는 정책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추며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요. 2018년에는 이탈리아 럭셔리 패션하우스 제냐그룹이 톰 브라운을 5,500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제냐가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여성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한 거였어요. 잠깐 제냐그룹의 상황을 보자면요. 작년에 높은 매출에도 주가는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 부진으로 14.5% 하락했는데요. 2023년 1,9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무려 107.8%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결국 도매 유통과 톰 포드 측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했는데요. 매출 측면에서 제냐 이익 상승의 주된 요소는 톰 브라운의 주력 상품인 남성 정장이었다고 해요. 다만 톰 브라운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도요, 모 회사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제냐그룹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미스가 나버렸거든요. 매출은 6.3% 증가한 약 9억 6천만 유로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익 감소는 마케팅 비용 증가와 중국 시장에서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해요. 주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미국의 빅컷 효과로 이 소비 심리가 상승하면서요, 럭셔리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요. 이런 소비 심리를 잘 활용한다면 제냐그룹 역시 전망 좋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이런 톰 브라운의 얘기를 바탕으로 성수에서 열리는 팝업 스토어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팝업은 회색 플란으로 감싸진 내외부 공간을 통해서 회색 도시 속 서핑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는데요. 해당 영감이 아메리칸 미드 센추리 서핑과 스케이트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번 성수 톰 브라운 팝업에서는 이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컬렉션이 있었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무려 10만 원대의 애니멀 키링과 40만 원대의 토트백이었습니다. 톰 브라운답지 않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는데 저도 바로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서 구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2층에는 국내 최초로 애니멀백 주문 제작이 준비되어 있었고 3층에는 2016년 봄, 여름 컬렉션에서 선보인 미러룸으로 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팝업은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어질 거고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하니 방문해보실 분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톰 브라운의 이야기와 함께 팝업 스토어 가보는 부비부비 진행해봤습니다. 추가로 작년에는 톰 브라운의 상징인 스트라이프를 아디다스가 표절이라면서 고소하는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물론 해당 판결은 아디다스의 패배로 끝났지만 재판 중 세상 모든 줄무늬가 아디다스 게 아니라고 말하는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항상 기존의 것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톰 브라운의 앞으로 행보는 어떨까요? 가장 틀에 박힌 것을 가장 틀에 박히지 않게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더 좋은 컬렉션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톰 브라운의 인터뷰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브랜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don't have passion for what you do, I don't think you're ever going to be that successful. You have to want to do it more than anybody wants to do it. Provo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nd I mean, the last thing everybody needs is another designer making just clothes. I wanted to do something that people would remember. I'd like people to either really love it or hate it.